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휩쓸고 북한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휴전선이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멧돼지, 독수리 이런 동물들이 실어 나르는 바이러스까지는 막지 못하지요.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전염병이라고 하지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연구를 해온 분이십니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겸임교수 전화도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우선영입니다. 예, 시청자,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920년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돼서 보고가 되었는데요. 네네. 돼지한테 좀 굉장히 병원성이 강력한 질병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질병의 병원성이 그대로 다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 피해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가깝게 아시아에 넘어온 거는 작년에 8월에 중국에 넘어온 이후에 계속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에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 전염병 하면은 국민들께서는 구제역 이 정도 좀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구제역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구제역과 아주 유사하게 이제 그 질병 자체가 국제적으로 좀 위험한 질병의 군에 속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좀 포인트가 돼서 이제 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수입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수출할 수 없다던가 약간 그런 규제가 있는 좀 강력한 질병인데요. 좀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현재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새로운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강력한 병원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치사율 100%라는 것은 감염되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좀 치사율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치로 100%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바이러스 동력이라 그러면 20에서 80% 정도의 폐사율인데 네. 이것도 굉장히 높은 폐사율에 속하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구제역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치사율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50% 안팎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보다는 폐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교수님, 그러면은 이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 고기를 만약에 사람들이 식용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도 해를 입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 질병 자체는 이 바이러스는 돼지한테만 가는 바이러스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우려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절대 가지가 않으니까요. 예. 네. 이 북한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하는데 일단 발생 지역이 압록강 유역으로 파악이 된다면은 그냥 그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기만 하면은 우리 쪽에서도 안전지대는 이제 아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발생 지역이 이제 자강도 쪽에 발생이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동물들이 이제 야생동물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동을 저희가 인간이 이렇게 제어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내려올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국경 쪽에 방역을 더 해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당연히 그거는 지금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감염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또 이동 수단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 야생 멧돼지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돼지하고 동일한 병원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멧돼지 몸 안에서 증폭도 많이 되고 바이러스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게 되고요. 예.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은 바이러스 양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는 그런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예.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기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묻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멧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묻혀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그들이 묻혀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리가 또는 묻혀서 옮겨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 가진 않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멧돼지에 저희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확산 속도,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발생을 네네. 쉽게 그렇게 보고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현재 예. 발생된 것은 일단 뭐 좀 광범위하고 좀 폐사도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발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실제 발생보다는 좀 늦게 보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내용이 나오면은 이미 그 이전 단계에서 꽤 많이 확산됐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확산 속도 이제 빨리 얼마나 번질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가 됩니까? 이 바이러스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아픈 돼지하고 이제 건강한 돼지하고 접촉이 일어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요. 네네. 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아니면 부산물을 이제 돼지하고 접촉됐을 때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공기 전파나 이런 것처럼 빨리 전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접촉이 되면은 감염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돼지 몸속에서는 그렇지만 예. 이제 다른 이제 접촉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바이러스의 전파는 조금 늦은 편이라고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또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 경계를 그냥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감염의 그 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위험성도 여전히 잔존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독수리가 감염되어 있는 멧돼지를 이제 사체를 뭐 먹거나 해서 그 독수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혈액이나 이런 것이 묻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네네. 혈액이 이제 실온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동물 통해서 매개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독수리가 상당히 멀리 날아가서 어딘가에 또 안착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교수님, 그 돼지를 키울 때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돼지를 키우는 환경이 잔반을 통해서 사육을 하는데 이 같은 그 북한의 사육 환경이 감염의 속도, 확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좀 다르게 네네. 방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독이나 아니면 차단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전파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네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일단 만약에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농가 피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피해 확산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0년 말 2011년에 구제역을 경험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피해액이 이제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예. 피해액이라고 하게 되면은 양동농가만 피해 입은 게 아니고요. 관련 산업 자체도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 관련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사료 또는 약품 또는 유통 또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식육이나 아니면 음식점들까지도 같이 다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예. 그 범위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돼지고기와 연관되어 있는 유통의 과정까지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돈육 자체가 이제 생산 양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닭이나 아니면 소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물가 가격적인 상승이 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도 동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수님 아까 그 2010년, 2011년에 구제역 파동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그 방역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을 저희가 이제 겪으면서 네네.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농가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오면서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질병 자체가 조금 다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좀 빨리 확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마다 전파되는 경로나 전파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는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이 빨리 나오고 그 지침에 맞게 농가들한테 빨리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기 교수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에 맞는 방역 시스템 어떤 것을 예를 좀 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제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침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좀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충분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농가를 상대로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네. 농가나 아니면 방역 담당자나 이런 예.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질병이 걸렸을 때 임상 증상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부검 소견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교육이 되고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서 딱 보고서 빨리 조기에 발견만 한다 그러면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조치가 빨리 들어간다 그러면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에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북한에 발생됐다고 해서 멧돼지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예. 기존처럼 국경 검역이라고 하죠. 불법 휴대 축산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그 검역이 네네.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굉장히 공고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북한을 통해서 멧돼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제 뭐 펜스나 아니면은 이제 소독 시설이나 이제 소독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좀 대비를 하신다 그러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해외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 먹을 것을 반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조차도 이런 그 검역의 환경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양돈업에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 불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모르고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이제 밀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휴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정말 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악성 다른 전염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뭐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1차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게 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중국산 육포 뭐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